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하는 유튜브 하는 게 꿈인 이선 변호사가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 로열티를 어떻게 받는가를 계약서에 구성하는 거를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 짚어드리려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요즘에 좀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 저속노화 교수님이 이제 연구원이 글을 쓰고 그걸 교수님 이름으로 내고, 그 다음에 책도 연구원이 뭐 상당 부분 쓰고 교수님 이름으로 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워낙 뭐 자극적인 얘기가 많아서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작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과연 이제 글을 쓴 사람한테 귀속되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교수님한테 귀속되는지, 아니면 뭐 반반씩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게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일단은 그 특허에서는 직무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무발명은 거의 대부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업무상 발명한 거는 이제 회사한테 귀속된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이나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실무진 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 저작권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개발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밖에 분들은 또 좀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일단 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은,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직무발명이랑 좀 비슷하게 내가 업무상 어떤 걸 창작했으면은 회사에 귀속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개발자 분들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코딩 같은 것도 그게 이제 창작물이 돼가지고 저작권이 발생하거든요.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그 순간에 발생해서 그 창작자한테 귀속된다고 저희가 봐요. 특허는 등록을 하는 순간 특허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직무발명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 자체는 그 개발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임직원한테 발생하고, 특허를 등록할 권리가 회사한테 귀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실제로 발명한 사람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세한 세부사항을 기록해서 그 부분을 그 범위로 한정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작권은 발생하면서 그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특허처럼 임직원한테 권리가 발생했다가 그걸 회사로 양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저작 인격권 자체가 회사한테 귀속돼서 발생한다, 이렇게 봐요. 그 대신 요건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내가 업무상 코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인, 즉 이제 고용주가 되겠죠. 고용주가 그거를 큰 프로젝트로 기획을 했고, 그 기획의 일환으로 이 사람의 업무로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표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이래서 이제 회사 거야. 근데 코딩 같은 건 좀 예외예요. 그래서 코딩 하시는 개발자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코딩을 해도 이게 회사 저작물이지, 회사가 별 다른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만약에 취업 규칙이나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다른 특약사항에 저작권은 임직원 너한테 있단다, 이런 식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또 그게 유효해요. 그래서 사실 저작권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저작권은 정말 계약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분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누구에게 발생하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구하고 나눠갖고 누구한테 양도하고 누구하고 어떤 권리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약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그 정의용 교수님으로 돌아와서, 정의용 교수하고
그 연구원 분 사이에서 글을 쓴 거, 그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유영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이분을 고용한 거라면, 근데 사실 이제 추정을 해보면 병원에서 고용하는 서류 모양을 갖췄을 확률도 높아요. 아니면 학교에서 고용하는 병원이나 의대를 제가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의대 교수님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지면서 인력을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하시는데 서류는 병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유영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이 연구원분이 아산병원의 피고용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업무상 내가 글을 써주는 거고 업무상 내가 책을 집필하는 건가?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서 아산병원에 귀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일단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아산병원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거의 아산병원이 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뭐 정유영 교수님의 이름으로 칼럼이 나간다던가 정유영 교수님 이름으로 책이 나간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산병원의 업무상 저작물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러면, 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개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이 이 연구원 분이고, 고용주는 뭐 정유영 교수님이라고 만약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좀 요 사안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게 인정을 받아서 이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야. 그래서 고용주한테 그 권한이 있어. 그 저작권이 귀속돼.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다 귀속돼라고 하려면은 달리 약속한 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유영 교수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너의 업무의 일환이라는 걸 서로 간에 굉장히 확실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공동 저작을 해볼래? 라고 해서 책을 집필하는 걸 제안했다거나 하면 그 부분이 그 양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매우 매우 어려워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가 너무 중요한 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작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라서 이건 이제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나라는 꼭 등록을 해야지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는 나라도 있어요. 저작권도 마찬가지, 저작권도 특허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창작하는 순간 저작 인격권은 발생해요. 그게 재산적 가치가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로 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업무상 저작물은 그렇게 되고,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작권도 이제 특허의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저작물도 저작권 침해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허에 비해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허를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작권도 유사하게 저작권 침해하는, 고의로 저작권 침해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공동 저작권자들끼리는 그 저작권을 행사해서 저작 재산권을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려면은 공동 저작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동 저작권 행사 권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재밌는 게, 정유영 교수님이랑 그 연구원분이 공동 저작이라고 인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정유영 교수님 단독으로 이름이 나갔다. 그러면 저작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혜영 교수님이 이 연구원 말고 그 옆에 다른 연구원 이름을 공동 저작자로 올렸다. 그거는 저작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저작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 저작권 50%라고 할게요. 50%의 저작권을 가진 연구원의 저작권을 침해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익을 분배해달라,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 이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걸 중단해달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글로도 블로그에 좀 정리해놨으니까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조만간 로열티 관련해서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고 그걸 합의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뭔가 그 부분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초췌한데 주말에 좀 바빠가지고 주말 되기 전에 하나 만들려고 노력해봅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